랩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이번 시간은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자, 우리 이제 미분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함수의 극한을 다뤄봤고요. 이번부터가 사실상의 미분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은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근데 이후로도 어떤 도형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접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접선은 구할 수 있었죠. 접선은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알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반대로 어떤 곡선이 있고 그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알면 그 한 점에서요, 그 한 점을 지나는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그 접선을 완벽히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도대체 기울기가 얼마며 그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최대 난제 중에 난제였고요. 이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용된 개념은 바로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죠. 우리가 그래서 함수의 극한 다음에 미분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면 우리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분계수라 말하고 기호로는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x는 위의 점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문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f'a는 그럼 극한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맨 마지막 식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또는 x-a 대신에 h라는 문자를 씁니다. h라는 문자를 써서 h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x-a 대신에 h를 쓰면 x가 a로 갈 때 h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와 같은 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x를 이용해서 x가 a로 간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치환의 과정을 통해서 h를 사용하여서 나타낸 이와 같은 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h 대신에 델타 x를 쓰면 이 앞에 식이 나오겠죠. 자,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죠. 그리고 그 미분계수는 바로 곡선 위에 어느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얘기를 깜빡 했네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 한 점 A가 있습니다. 임의의 점 X가 있어요. 자, 여기 값이 FA입니다. 여기 값이 FX예요. 자, A-X는 이 길이입니다. A-X는 이 길이, 요 길이죠. fx-fa는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따라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자, 뉴턴과 라이프니츠 당시에도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한 점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 접선의 기울기를 원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두 점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한 점은 어떻게 도대체 구할 것이냐? 바로 문제였고 그 문제의 고리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극한의 개념이죠. 극한. 이 임의의 점 x를 한없이 a로 보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발상의 시작이죠. x를 한없이 a로 가까이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두 점이었으나 실상은 한 점에 아주 가까운 극한이니까
사실상 한 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미분법, 미분계수의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연속인 점에서는 당연하게도 접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불연속이라면, 빵꾸나 있다면, 끊어져 있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 그을 수 없겠죠. 반대로 접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연속이어야겠네요. 즉 함수 fx가 의는 뺍시다.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참이죠. 물론 그 반대는 그 역은 거짓입니다. 즉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과정을 살짝 가볍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식. 자,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식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왜 얘여야 하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식을 이와 같이 두 번째 식으로 이와 같이 변형을 했습니다. 네모칸 안에 알맞은 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x-a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미분 가능하다 했으므로 이 식을 보니까 이 식은 바로 뭡니까? f'a죠. 그리고 x-a, x가 a로 가니까 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0이에요. 즉, 이 식을 해봤더니 그 극한값의 결과가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상수값일 테니까 따라서 그 극한과 이 극한과 그 상수값의 극한은 도로 상수값 나올 테니까 그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0이 나왔으니까. 엄마? 주죽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이 식의 의미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죠. 따라서 끝났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쓴 거잖아요.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연속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죠. 자, 증명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 과정을 뭐 두 번 다시는 뭐 할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거죠. 미분 가능하다 어느 한 점에서 그렇다면 연속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연속이었어야만 미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반대로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첨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한 점에서 연속입니다. 딱 보니까 끊어진 지점이 없어요. 끊어진 지점이 없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점은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 요 점은 왠지 미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접선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왜 저 점에서는 접선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점에서는 접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선이.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요 거의 가까운 왼쪽에 있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은 대략 이렇게 될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요쪽에서도 접선 이렇게 해오다 보면 여기 살짝 요쪽에 있는 지점에서는 접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짐작하기를 요 점은 요 접선과 요 접선의 대략 그 중간쯤 어디? 중간쯤 어딘가의 접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게 문제죠. 그 중간쯤 어디에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냐. 너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접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접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첨점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을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가우스가 아니고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잘못했어요. 절대값.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0에서 뾰족합니다. 그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하고요.
첨점에서는 직관적으로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방금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식으로도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0에서 연속인 건 명백합니다. 그런데 미분 가능하냐? 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나요? 미분 가능할 때 그 미분 계수를 구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기서처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면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발산하거나 아니면 좌우극한 값이 다르거나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좌우의 극한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극한을 해보고 좌극한을 해봤더니 엄마 결과가 달라져 버리네. 절대값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절대값 x가 플러스 x로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x로 나오기도 할 테니까 0풀이냐 0마냐에 따라서 왜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각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들을 쭉 정리해보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접선을 구하는 문제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미분계수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냐?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면, 즉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인 건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하지만 반대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첨점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도함수로 이어서 가볼게요. 정의역의 원소 x는 a에 대하여 치역의 함수 값이 2로 바꾸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까요? 이 f'a인 그런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즉 도함수 f'x는 변수 a의 미분계수 f'a가 대응하는 함수. 집합 x의 원소에는 뭐 a, b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집합 y의 원소에는 f'a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있고 그것이 대응을 합니다.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대응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함수를 f'x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도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는요, f'x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f'a를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썼으니까 a 대신에 x를 쓴다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따라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은 바로 이와 같은 식입니다. 우리가 미분법을 알기 전에는 도함수를 알고 싶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y는 xn제곱, fx를 xn제곱이라 놓았을 때 이것의 도함수인 f'x를 구하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러면 이 극한을 이용해야 합니다.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x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 도함수를 구했더니 그 도함수가 nxn-1제곱이라고 구해졌어? 오호, 이거 뭔가 패턴이 보이네. 뭔가 이거 그렇다면 다항 함수는 다 이런 식으로 미분될 수 있겠네? 그것이 모여서 바로 미분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구하는 과정이요. 여기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각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 f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의 n제곱이 됩니다. fx는 x의 n제곱이 되고요. 자, 근데 요 식 잘 좀 봐주세요.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요. 얘는 이와 같은 걸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인수가 n이 자연수일 때죠. n이 자연수일 때 반드시 이와 같이 2 이상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a의 n-1제곱부터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죠. 요거 하나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a의 n-2제곱의 p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b의 n-1제곱으로 끝나는
그 식을 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요 인수분해 과정 요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h와 h가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여기에서 h가 0으로 가니까 h를 싹 다 0으로 했더니 x가 전부 다 x의 n-1제곱 x에 요거 하니까 n-1제곱 모조리 다 x의 n-1제곱만 남고요. 그것이 n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그 과정을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모여서 바로 미분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분법, 요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미분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네요. CFX를 미분하면 CFX 더하기 빼기 상관없이 각각 미분 곱하기 요거 어떻게 하죠? 한 번에 하나씩 미분 F 한 번, G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사이좋게 그리고 더하기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본래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면 이것도 쓸모가 또 있네요. 자, 이거 크기 좀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참, 뭐냐면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확인을 하는 건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f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요. 자, 이거 합성함수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gx가 x의 n제곱이라고 합시다. fx는 뭐 fx라고 할까요? 그러면 g.fx 이렇게 하면 이거는 gfx가 될 거고요. fx를 넣어줬더니 뭐가 됩니까? fx의 n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fx와 gx와의 합성함수입니다. 이런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 내려와서 똑같습니다. n 내려와서 fn 똑같아요. n-1제곱 이렇게 되는 건 여기까지는 이거 똑같죠? 이거 똑같습니다. xn제곱을 미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미분을 하죠. 그런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안에 있는 것 fx 그 안의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미분해줘서 곱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고요. 그거를 수학적 기납법을 위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고 바이블에도 나와 있습니다. y 프라임은 요것. 자,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자는 거고요. n이 k면 k일 때는 k fx k-1제곱 f'x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가 성립한다면 해놓고 보여줘야 할 거는 n이 k 플러스 1일 때입니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fx의 k제곱에 f'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것이 성립한다면 이것이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도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fx가 0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0은 이쪽에 이렇게 등호로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도함수를 구하면 등호가 그 어디에도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연속 요거 때문에라도 이게 연속을 할 수 있죠. 0에서도 정의가 돼야 되니까 연속이어야 도함수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0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 못하죠. 미분 계수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지만 그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그냥 0은 빼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F'X를 표현할 때는 등호는 빼놓고 이와 같이 부등호만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